안녕하세요. 세종 FM 정보센터 989 이경혜입니다. 11월 14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전국에 있는 관광객이 기차를 타고 세종을 방문해 2023 세종 빛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철도 연계 세종관광 테마 상품이 개발됩니다. 세종시는 13일 시청 접견실에서 한국철도공사 대전충청본부와 세종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학윤 행정부시장과 이세영 한국철도공사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협약식에서는 세종시 관광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상호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세종시의 관광 자원과 철도를 연계한 관광 테마 상품을 적극 개발하여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아울러 철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세종시의 매력을 적극 알릴 계획입니다. 특히 오는 12월 2일 이응다리에서 열리는 2023 세종 빛축제 개막식에 임시 관광열차 운행 등 철도 연계 테마 상품을 개발해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학윤 행정부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세종 빛축제 관광 테마열차 운행을 통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축제의 성공적 개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전국의 세종시의 관광 매력을 적극 알려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는 12월 2일부터 연말까지 이응다리와 금강변 일원에서 열리는 2023 세종 빛축제에서는 미디어 파사드와 빛 조형물, 레이저쇼, 미디어 아트 갤러리, 시민 참여 프로그램, 겨울철 간식 먹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가 선보일 예정이며 다양한 할인 행사도 병행합니다. 세종시가 지난 9월 관내 중소기업 12개사와 스타트업 8개사를 대상으로 세종시 강소기업 해외 바이어 매칭데이를 개최한 결과 105만 달러의 수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매칭데이 행사는 세종지역 혁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와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주관했으며 세종테크노파크, 한국발명진흥회 세종지부, 한국생산성본부가 지원했습니다. 특히 시는 지난 9월 19일에서 20일 조치원 1927 아트센터에서 20개 강소기업과 해외 5개국 바이어가 참여한 가운데 매칭데이 행사를 개최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 지원을 통해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해왔습니다. 그 결과 BTG는 친구랑, 효소 홍삼 등의 제품을 차이노스, 남별주식회사, AST 파마 등 3개사와 총 40만 달러의 수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 외에도 맥클린 코스메틱 30만 달러, SY코리아 18만 달러, YTNC 7만 달러, 리봄 화장품 5만 달러, 메리몽도 5만 달러 등 6개 기업이 해외 시장 개척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관내 중소기업과 새싹기업의 제품 홍보와 해외 바이어와의 매칭을 추진해 해외 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종시립도서관이 지난 11일 시립도서관 대강당에서 개관 2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이홍준 자치행정국장, 이은수 시립도서관장 및 수상자 가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특히 기념식은 세종재능시낭송협회의 시낭송을 시작으로 2023년 책 읽는 가족과 국민독서경진대회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책 읽는 가족은 가족 단위의 독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시행해온 독서 운동으로 올해는 총 137가족이 신청했습니다. 신청 가족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도서 대출량, 대출도서 주제 다양성, 가족 참여도, 이용 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노윤우, 노유은 가족 등 최종 5가족이 책 읽는 가족에 선정됐습니다. 가장 많이 도서 대출을 한 노윤우, 노유은 가족은 1년간 2,147건을 대출해 가족 1명당 평균 536건을 읽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기간 연체는 한 건도 없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선정된 가족에게는 내년 한 해 동안 1회 대출 가능 건수를 기존 5건에서 10건으로
2배 늘려주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어서 진행한 제43회 국민 독서 경진대회 시상식에서는 전문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작으로 선정된 30명의 시민, 학생에게 상장과 부상이 주어졌습니다. 국민독서 경진대회는 독서문화 운동 실천 확산을 위해 새마을문고 중앙회 세종시 지부가 개최한 대회로 지난 7월부터 세종시 학교 기관을 통해 230여 편의 독후감 편지글이 접수됐습니다. 이날 기념식 전후로 진행한 고대영 작가의 저자 강연과 음악과 함께하는 윤고은 작가의 북콘서트에서도 시민 약 150여 명이 참석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 13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준비된 메가시티 충청시대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충청권 메가시티를 위한 4개 시도의 공동 노력 약속과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충청권은 2015년부터 4개 시도의 원활한 광역행정 협력과 상생 발전 논의를 위해 충청권 상생협력 기획단을 운영해왔으며 2020년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형성 논의를 거쳐 2022년에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올해 1월에는 이를 전담할 한시기구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출범하여 지속적으로 충청권 초광역협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충청권 시도지사는 준비된 메가시티로서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적 출범과 활성화를 위해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한 행정, 교육, 재정 등 획기적 권한 이항, 수도권 공공기관, 대기업, 대학의 충청권 메가시티 우선 이전 지원,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도로, 철도, 국가계획 반영 및 전폭적 지원 등 4개 시도지사의 공동 노력과 대응을 약속하고 국가적 차원의 과감한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지난 9일 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7층 대회의실에서 미국 매사추세츠 주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 진로 및 학업 계획인 마이캡을 주제로 브라운백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보스턴대학교 스콧 솔버그 교수와 미래준비센터 박종명 박사는 특별히 미국으로 이주한 청소년들을 위해 학교와 부모가 함께 학생 개개인의 장점을 살려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미나를 주최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관계자들은 국내 이주 배경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이캡 프로그램에서 접목할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진로와 학업 계획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매사추세츠주 교육청이 지원하고 있는 바와 국내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질 때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11월 16일 실시되는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수험생들이 안정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세종 지역 수능 응시 인원은 지난해보다 246명이 증가한 4,708명이며 일반 시험장 14개교, 병원 시험장은 세종 충남대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먼저 수험생들은 시험 전날인 11월 15일 오전 10시 원서 접수처에서 수험표를 수령하고 각종 안내사항을 전달받아야 합니다. 시험 시 준수사항과 부정행위 예방 안내사항을 명확히 숙지해야 하며 시험 당일인 16일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반드시 입실해야 합니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카메라펜,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로 수험생들은 소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진자나 유증상자도 일반 수험생들과 같은 시험실에서 응시합니다. 다만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은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시험장에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점심을 먹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종 FM 정보센터 989 오늘의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